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가격이면 판교 그리고 마포 중에 어디를 살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파트 가격을 좀 비교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비교하려고 한 아파트, 판교의 휴먼시아 6단지, 그리고 마포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면 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지역의 어떤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판교는 84제곱미터,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14년 차의 기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72% 정도 됩니다. 자, 마포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는 아현동이고요. 84제곱미터 동일하고 9년차의 신축 용적률 259%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10년 안 된 아파트를 보통 신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초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9년 차니까 이제 신축에서 이제 기축 아파트로 넘어가는 단계긴 한데 어쨌든 이 판교의 휴먼시아 6단지보다는 조금 새 아파트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용적률이 259%라서 약간은 조금 어찌 보면은 같은 땅 위에 좀 더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약간 좀 답답하고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72대 259%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약간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두 아파트 다 99억 정도에 거래된 그 실거래가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사실 6억에서 9억 미만 아파트 정도처럼 10%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랬죠? 뭐였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나 전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당연히 아파트가 비싸겠죠. 이게 전월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얼마나 그 아파트의 현금 흐름, 다시 말해서 전월세 가격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 그러면은 대부분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전월세가 절대 꺾이지 않고 갈 아파트, 이 안정성은 우리가 보통 대체 불가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 외곽에 또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지으면 집값이 좀 하락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가 좀 불가능한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미래 기대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래 기대감이에요. 미래 기대감. 그러니까 미래 기대감이 커지면 지금의 기대감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월세가 얼마나 앞으로 가격이 증가할 거냐. 미래가 더 전망이 밝다. 앞으로 미래가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미래 기대감이 있으면 현재 기대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현재 기대감은 낮춘다. 현재 요구 수익률은 좀 낮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현재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자, 언뜻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그 고교급 투수 한 명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초고교급 투수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계약금을 100만 달러를 주고 이 선수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한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좀 환율이 올라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왜 데리고 가느냐? 이 선수를 데리고 가서 당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당장 메이저리그에 선발 투수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너리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100만 달러와 같은 거금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 선수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써먹을 수도 없는데 그런 많은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때요? 지금의 수익률은 완전 꽝이죠. 돈은 엄청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당장 써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수익률이 나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쁜 지금 현재 낮은 수익률을 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기대감이 높으면 지금 수익률이 나빠도 그냥 비싸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 기대감이 없으면 웬만큼 싸지 않으면 안 사죠. 바로 이게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가격은 뭐냐? 결국은 결과값이죠. 미래의 결과값, 미래의 결과값 나누기 현재의 기대값. 현재의 기대값은 낮을수록 자산 가격이 비쌉니다. 현재의 기대값이 낮다는 게 뭐예요? 미래 기대감이 높으니까 현재의 기대값은 낮춘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자, 그러니까 결과값은 클수록 미래의 결과값은 클수록 현재의 기대값은 낮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예, 미래와 현재.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아파트 정도에 이사갈 정도의 어떤 상황이 컨디션이 됐을 때 나는 판교에 이 아파트를 갈 것이냐 마포에 이 아파트를 갈 것이냐 이게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자, 현재 판교의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말이죠. 84제곱미터가 15억 5천입니다. 이 중에 전세가가 7억 8천이고요. 갭이 10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7억 8천밖에 안 되는 아파트인데 집값이 무려 18억 5천이니까 갭이 전세가보다 훨씬 큰 아파트예요. 자, 그죠?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한번 볼까요? 18억 4천. 거의 가격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전세가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가 조금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죠. 8억 4천. 자, 8억 4천. 그리고 갭이 그러면 10억인 거죠. 자, 그러면 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전세가가 더 비쌀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더 새 아파트다라고 말했죠. 더 새 아파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가, 지금의 사용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2% 대 46%인데, 자, 그러면 이 전세가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 지금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갭은 뭐냐? 갭은 투자 가치입니다. 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세입자,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결과값, 미래에 나올 월세와 현금, 월세 현금 흐름이죠. 그 다음에 현재 기대값으로 나눈 게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숫자를 볼까요? 자, 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 전세 7억 8천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세 7억 8천을 여러분, 월세로 감안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월세로 받아내면 얼마 받아낼 수 있습니까? 7억 8천 곱하기 4% 하면 3,120. 그러니까 월세 한 260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이 2.5%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은행금리 정도, 대출금리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억 8천을 내가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은 1년에 한 260 정도를 맥스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3,120만 원 정도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바로 판교 휴먼시아 6단지인 거예요. 자, 이게 분자값이죠. 미래 결과값. 자, 그러면 현재 기대값은 어떠냐? 현재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3,120만 원을 나누기 지금 가격이 18억 5천이라고 하니까 현재 이 휴먼시아 아파트의 현재 기대값은 1.68입니다. 매우 낮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높으면은 지금의 기대값을 낮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수식 보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식의 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가 뭐냐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퍼를 계산해 봤어요. 18억 5천 나누기 1년에 들어오는 돈 3,120. 59 정도 나옵니다. 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삼성전자 퍼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10.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59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아파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한번 볼까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요, 미래 결과값이 지금 전세가 8억 4천이니까,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결과값이 높다는 게 뭐예요? 지금 월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좀 더 새 아파트니까. 그래서 8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 28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교보다 조금 더, 전월세 가격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 자, 그래서 현재 기대값을 보니까 현재 기대값은 3,360만 원 나누기 18억 4천 1.8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판교보다는 조금 높죠. 그게 무슨 얘기냐? 판교보다는 현재 가치, 현재 사용 가치는 높은데 미래 가치는 살짝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퍼가 54.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두 아파트 다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평가되는 아파트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현재 가치, 현재 사용 가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조금 높고 전세가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약간 판교에다가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있다, 시장이.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휴먼시아 판교의 아파트는 성장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가치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치주라는 거는 그 자산 가격 안에 미래의 먼 기대감의 가치보다는 현재의 가치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가치주인 거고, 미래의 기대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주식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성장주에 가까운 거고, 뭐 예를 들면 삼성카드나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은 조금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느낌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인 거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가격 요소 중에 하나가 위치 가치 아니겠습니까? 위치 가치. 위치 가치를 보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치안, 교육, 교통, 자연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치안하고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교통하고 자연환경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9억에서 15억이라든지 9억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교통이 좀 중요해지는 현상.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둘 다 18억 4천 5천이니까 일단은 요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그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으면 이걸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동일한 가격대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치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5km, 0.5km 이내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있느냐? 없으면, 완전하게 없으면 우수, 거의 없으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두 아파트를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둘 다 우수를 주면 안 돼요. 아무리 둘 다 괜찮다 그래도 판교도 우수, 마포도 우수 이렇게 주면은 상대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든 정말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나는 우수, 하나는 보통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치안, 교육, 이거 찍으셨죠? 예. 그 다음에 교통, 자연환경. 교통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뭐 중심 업무지구로 대중교통을 통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중심 업무지구라는 게 서울은 보통 한 3군데 있습니다. 시내, 여의도, 강남, 뭐 판교, 뭐 이런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단위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동이 좀 편리하게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요것도 캡처를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제가 그래서 평가를 미리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아파트를 말이죠, 임장을 가서 사이버로 임장을 했는데, 현재 집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사용가치 플러스 투자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얼마나 새 집이냐, 그리고 위치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 얼마나 위치가 좋냐는 거는 뭐 치안, 그 다음에 교육, 교통, 그 다음에 자연,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투자가치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적, 소위 말하는 이름값이 좀 있느냐, 지역적 서열이 좀 높냐, 그 다음에 거주자 소득이 얼마나 높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매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매겨보니까, 점수를 매겨보니까, 위치 가치는 말이죠. 위치 가치는 뭐냐면, 안전한 이웃, 좋은 학원, 뭐 교통, 뭐 자연 이걸 다 보니까 이 두 아파트가 말이죠.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참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게 사실은 위치는 정말 평가했을 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신축 가치는 어때요? 신축 가치? 뭐가 더 새 아파트였죠? 아까? 그죠? 판교보다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좀 아직까지는 10년이 안 됐으니까 억지로 보면 신축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포가 좀 우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치 가치는 동점이었는데 신축 가치는 마포가 살짝 우세하니까 결국 사용 가치는 어디가 우세한 거예요? 마포가 우세한 거지.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전세가가 7억 8천인데 판교는 여기는 8억 4천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투자 가치 면에서는 어떠냐? 이 투자 가치 면에서는 판교가 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자 소득이나 지역적 서열이나 재건축 가능성. 뭐 사실 이제 아직 14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뭐 재건축 이야기 한다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용적률이 여기는 200%가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접목을 해봤을 때 약간은 현재 판교가 투자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의 구성, 그러니까 집값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죠, 여러분? 자,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똑같이 18억 한 5천이 있어. 내가 사야 돼. 판교를 사야 돼요? 마포를 사야 돼요? 자, 이거는 그때 달라요. 네, 그죠? 경기가 앞으로 쭉 성장을 한다면 마포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판교가 더 좀 유리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가치주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수익, 그 자산에서 나올 미래에 발생할 수익 중에서 주로 최근에 나한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 현재 더 평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포가 판교보다 좋은 점은 좀 더 신축이라는 점, 전세가가 좀 높다는 점, 이런 거잖아. 이런 가치가 조금 더 평가를 받으려면, 더 잘 받으려면 경기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받아야 될 이 미래 현금 흐름의 감가가 아주 먼 미래의 큰 돈보다는 최근에 받을 수 있는 작은 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주가 좀 뜨는 거죠. 반면에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이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분모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나한테 주어질 작은 현금 흐름보다는 한참 후라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큰 현금 흐름이 지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더 높게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경기가 하락할 때는 강남이 오르고 경기가 상승할 때는 비강남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이 18억 5천, 18억 4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시장이 평가했을 때는 같은 가치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뭐 원사이드하게 유리하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앞으로 경기 변화에 따라서 마포가 조금 더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을 거냐, 판교가 더 있을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